반장은 연주 동군 발간현 출신으로 젊었을 때부터 성격이 호탕하고 술을 매우 좋아했는데 집이 가난했기에 항상 외상으로 술을 마셨고 그로 인해 빚쟁이가 집까지 쫓아올 때면 자신이 나중에 부유해질 테니 그때 와서 돈을 받아가라고 말했답니다. 손책이 강동정벌을 완료했을 때 손권은 15세의 나이에 양성현의 장으로 임명되었고 이때 반장은 손권을 찾아가 그의 휘하에 들어갑니다. 손권은 반장을 기이하게 여겨 곁에 두고 아꼈으며 그에게 병사를 모집하도록 시켰는데 반장이 100명을 모집해오자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반장은 산월족을 토벌하거나 도적들을 토벌하여 이름을 날렸고 그 공으로 예장군 서안현의 장으로 임명됩니다. 이후 반장은 지속적으로 침입하던 유표군의 진격을 차단하였고 이웃하고 있는 건창현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는 그곳으로 파견되어 진압을 맡았으며 1개월 만에 모든 난을 평정시킴과 동시에 난으로 흩어진 병사 800명을 모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비 전투에서도 활약하는데 손권이 퇴각을 준비할 때 장류가 그 틈을 노려 기병을 이끌고 기습해왔기에 진무는 무방비 상태에서 분투하다 전사했고 송겸과 서성은 장류의 기세에 놀려 퇴각합니다. 이때 반장은 후방에 있었는데 손권이 위험에 처하자 급히 전방으로 달려나가며 도망치는 송겸과 서성의 병사들의 목을 베었고 이에 도망치던 병사들이 다시 되돌아가 장류의 군대와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장 이외에도 여몽, 능통 등이 활약하여 손권은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고 손권은 퇴각한 이후 반장을 불러 용감하게 전방으로 나선 점을 칭찬하며 그를 편장군에 임명합니다. 관우 정벌전 때 반장은 손권의 명에 따라 주연과 함께 관우의 도주를 막기 위해 임저에 도착해 협석에 매복해 있다가 도망치던 관우를 기습했고 반장의 부하인 마충이 관우와 관평, 조루 등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이 공으로 반장은 고릉태수 겸 진위 장군에 임명되었고 감령이 죽었을 때 거칠었던 감령의 휘하에 있던 군사들을 거느릴 수 있는 인물로 낙점받았는지 손권의 명으로 감령의 병사들을 자신의 군대로 흡수합니다. 그리고 관우의 복수전이기도 한 이릉대전이 일어나자 주연과 함께 사령관인 육손을 따라 유비의 군대와 맞섭니다. 이 전투에서 반장의 부하가 총나라 대도독이었던 풍습의 목을 베었기에 반장은 큰 공을 세우게 되는데 물론 반장의 군대가 용감하게 전투에 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약간 킬딸충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황무원년, 조비가 여러 장수들과 함께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 여러 지역을 공격해 들어왔는데 강릉성도 그것 중 한 곳이었고 이에 손권은 강릉성에 있는 주연을 지원하기 위해 제갈근과 반장, 양찬을 보냅니다. 강릉성을 공격한 위나라의 주요 장수는 조진, 하후상, 장합이었기에 반장과 양찬은 강릉성의 포위를 풀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위나라 군대도 주연이 지키는 강릉성의 수비가 워낙 견고했기에 함락시킬 수 없게 되자 하후상은 강릉성의 포위를 유지한 뒤 선봉부대 3만 명을 나누어 부교를 만든 다음 강을 건너 진격하려 하였고 이에 제갈근과 양찬은 어찌할 줄 몰랐는데 반장은 그것을 보고는 위나라의 기세가 강하고 강물이 얕기 때문에 위나라 군대와 정면으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이끌고 강 상류 50리 되는 곳까지 가서 갈대를 베어 묶은 뒤 뗏목을 만들어 강물에 띄우고 불을 붙여 하후상의 군대가 건너는 부교를 불태울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반장이 수많은 갈대를 베어 계책을 실행하려 하자 하후상은 이것을 눈치채고 병사를 인솔하여 물러났다고 합니다. 황무 6년, 손권은 조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위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군을 일으켰다가 퇴각하게 되었는데 이때 반장은 후방에 남아 적의 추격을 차단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반장의 군대에 혼란이 일어나 적의 추격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다행히 주연이 군대를 이끌고 지원을 왔기에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후 가화 3년에 반장은 눈을 감습니다. 반장은 성정이 난폭하고 사나웠으며 사치스러운 성품까지 있어 관리들 가운데 부유한 자가 있으면 그를 죽이고 재물을 취하였고 법령을 어긴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행동을 감사하는 관리가 손권에게 여러 번 상주하여 반장을 처벌하라 했으나 손권은 그가 세운 공이 있고 그의 능력을 아껴 항상 용서하고 죄를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장이 죽은 뒤 그의 아들 반평은 품행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회계군으로 쫓겨났다고 하는데 감령의 아들인 감궤도 죄를 범하여 회계군으로 강제에 이주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난폭하고 사람을 함부로 죽인 감령과 반장의 아들들이 똑같이 몰락한 것을 보면 인과응보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왠지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반장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